안녕하세요. 오른날개 TV 현영환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지금 이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중대 발표를 한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계속 어떤 발표를 하나 기다렸는데 며칠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오늘 화요일 날 텍사스 멕시코 국경에 그 월 세웠던 거기 방문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거기에 방문을 했고 또 거기서 한 22분 정도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을 나와서 헬기에 타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 또 비행기 타면서 또 타고 내리면서 잠깐씩 이야기한 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 22분 동안 뭔가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이나 또 어떤 특단의 조치들 이런 것들이 발표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고 그 22분 동안에 그 멕시코 텍사스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 450마일 정도의 그 월을 지금 세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4년 동안 그 트럼프 행정부가 큰 일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 좋은 영향들이 만들어졌고 또 그걸 만들고 지키는 그 수비대들 그 미국의 그 국경 수비대는 지금 홈랜드 시큐리티 서비스 DHS라고 그러죠.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분들을 칭찬을 했고 격려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든지 또 군대를 움직이는 어떤 계엄령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다들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가 또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미국 시간으로 2021년 1월 12일 저녁 8시쯤에 제가 이걸 찍고 있는데 지금도 미국 하원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의 두 번째 임피치먼트 그 탄핵에 대해서 지금 하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트럼프를 탄핵하자는데 그런 동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금 전에 팍스 뉴스에서 뜬 이야기가 뭐냐 하면 펜스 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게 서한을 보냈다. 우리는 상원에서는 이 트럼프 임피치먼트 그 탄핵안을 우리는 내지 않을 거다, 받지도 않을 거다라는 그런 서한을 보냈다는 지금 이야기가 지금 방금 전에 지금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에 계신 우리 보수 우파 분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또 저는 계속해서 제가 이 미국의 대선이나 또 이 트럼프 행정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 책을 냈었는데 자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 이 책을 낸 이 출판사에 제가 계속해서 그 미국 소식을 전해주었고 또 대선 소식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출판사 사장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참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한국에 있는 보수 우파에 있는 분들도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트럼프를 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실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실망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뭔 기대를 하겠냐.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자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마는 전화를 끊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왜 트럼프가 하고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오늘 텍사스 알라모 국경리에 가서 그곳에서 오늘 연설을 했을까? 무엇인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다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2014년도에 발간이 된 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이 책을 보면 다 보입니다. 크지 않은 책인데요. 그 필리스 숄레플라이라는 그런 여자분하고 이분이 아마 돌아가신 것 같던데 이분하고 그다음에 에드 마틴, 브렛 데커 이런 세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미국의 컨서버티브 보수주의자들의 아주 싱크탱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2014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 책을 쭉 봤는데 제가 이 책을 오늘 읽으면서 중요한 세 가지의 그 정책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가지 않았겠는가 그런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꺼내들고 다시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의 핵심이 국경을 막는 거에서 있었구나. 그 국경을 막는 이야기는 결국은 미국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정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미국의 안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안보, 어느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국경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경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그 멕시코와 텍사스 사이에 미국 전체에 가로막고 있는 1000마일을 지금 보더 월을 세워서 멕시코와 국경을 정확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남미로부터 중미로부터 오는 불법 체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막으면 미국의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미국의 국내에 들어와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많은 그 범죄를 일으키거든요. 그런 것들도 막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미국의 일자리도 또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불법 체류자들을 뺏기지 않고 이런 어떤 정책의 분명한 그 업적을 오늘 그 멕시칸 보더 월을 보면서 그것을 거기다가 새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세 가지를 보면 이 책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A nation without border is not a nation. 국경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죠. 국경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나라는 분명히 그 국경이 있습니다. 이 국경이 정해지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 늘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힘이 소모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크로스 월을 사우스 보던에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정치 안정이나 경제 또 범죄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국경을 든든히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핵심 정책이 A nation without law is not a nation. 법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 나라의 법이 미치지 않는 국경은 사실 잃어버린 땅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범죄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그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아주 하층을 이루면서 이 잡도 많이 뺏어가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중남미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와서 미국에 엄청난 범죄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찻살 집사님이 헌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디파짓을 하라고 이제 갔는데 이분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누가 차 뒤에 빵꾸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스페니시들이. 그래서 이분이 차에서 잠깐 내리는 사이에 차가 빵꾸가 났는지 안 났는지 내리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튀어버렸어요. 그때 마침 경찰이 와가지고 이분이 경찰을 불러서 신고를 했는데 마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잡혔어요. 범인 중에. 근데 한 사람은 돈을 갖고 튀었고 돈을 안 가진 사람이 잡혔는데 이 사람을 경찰이 가서 구치소에 집어넣는데 밤새도록 그 다음날 제가 그분하고 우리 그 사찰 집사님과 함께 가서 그 통역도 해주고 이러려고 이제 갔는데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잡힌 사람이 밤새도록 지문을 갈았다는 거예요. 지문을 갈아서 지문이 없으면 범죄 사실이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리고 이 불법 체류자들이 어떤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훈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와서 어린아이들 강간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뭐 엄청난 범죄들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법이 오히려 문란해지는, 또 미국은 또 인권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도시들은 생츄어리 시리라 그래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와도 불법 체류자들을 일단은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헌법을 준수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법을 지켜나가야 된다. 아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나라의 힘이 무지무지하게 강해졌고 또 법도 잘 지켜졌던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할 때마다 항상 헌법을 수호한다. 헌법을 수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법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잘 지켜졌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정책이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A nation that does not serve its own citizen is not a nation. 자기 국민을 위해서 서브하지 않는 나라는 국가가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국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아웃소싱해서 중국으로 다 옮겨버렸죠. 그래서 미국의 그 기업들이나 공장들이 약 200만 개의 일자리라 그러던가요. 하여튼 뭐 그 당시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엄청난 일자리들이 중국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미국의 그 자동차 3사가 있던 아이론 벨트, 스틸 벨트라 그러죠. 거기가 그러니까 미국 3사였던 미시간 오데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지역이 완전히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통령 되기 전에 거기를 러스트 벨트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산층이 사라졌죠. 또 블루 칼라 계급이 사라지고 나니까 미국이 중산층은 사라지고 월스트리트를 위시로 한 이 빅머니들과 또 이제 중간 잡이 없어지니까 하층민만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갭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그런트 정책을 잘 하면 잡과 노동자들의 웨이지, 그다음에 미국민들을 위한 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책을 4년 동안 아주 그냥 아주 면밀주도하게 이 정책을 이루어왔죠. 첫 번째, a nation without border is not a nation. A nation without law is not a nation. A nation that does not serve its own citizen is not a nation. 이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데,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일기 그 임기가 마치면서 앞으로 사실 일주일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라는 건 저도 사실 모릅니다. 또 우리가 1월 6일 날 뭔가 큰 걸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 좌파들에게 당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역사상 한 대통령이 임기 동안 2번 임피치먼트를 당하는 그런 지금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에서 아예 트럼프 대통령을 모든 역사에서 기록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원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책을 아주 임피치먼트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경을 중요시 여기는 거에 대한 오늘 정책의 핵심이 오늘 여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알라모의 벨리를 오늘 방문을 해서 국경 월 앞에서 오늘 22분 동안 스피치를 했는데, 미국의 이 국경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면 영화를 보면 돼요. 영화가 어떤 영화를 보면 되냐 하면요.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카리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편, 2편이 나왔는데 1편은 2015년에 나왔고 2편은 2018년에 나왔습니다. 이 시카리오는 멕시코와 미국 국경 지역의 불법 이민자들이나 마약을 미국으로 들어오는 일에 종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이고 또 국경을 수비하고 하는 수비대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게 이 시카리오인데, 이 시카리오라는 게 스페니시인데 이게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군인 비슷한 그런 의미로 쓰인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좀 별로 안 좋은 의미예요. 무슨 전사 이런 뜻인데, 거기에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마약이나 불법 이민자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또 그들에게 돈을 받고 그래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카리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1편보다는 2편을 보면 정말 이 미국 국경이 얼마나 위험한 지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이 세 가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카르텔을 맺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 중남미에서 못 사는 나라들의 젊은이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잡을 얻고 이곳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넘어오는 국경을 넘는 그런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국경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콜롬비아에서 생산해낸 마약이 들어오는 루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초창기에 1950년대, 60년대는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였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이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콜롬비아에서 만들어진 이 마약들이 들어오는 루트가 되어버리고, 최근에는 9.11 사태 이후에는 여기에 뭐까지 더해졌냐 하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랍 쪽에 있는 테러 조직까지 가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 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 마약, 테러 조직, 이 세 조직이 카르텔을 맺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카르텔이라고 해요. 남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카르텔이 맺어져서 엄청난 범죄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범죄의 소굴이 된 데가 바로 어디냐 하면 멕시코, 미국 국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시카리오라는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단속에 그렇게 열을 올렸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알라모에 이제 갔는데요. 그곳에서 오늘 연설을 이제 했습니다. 연설을 했는데 오늘 제가 연설을 들어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그 요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국경을 그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 보더월을 지키는 DHS 그 요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스피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4년 동안 약 450에서 500마일 정도의 보도월이 지금 만들어졌다 그래요. 근데 전체가 지금 이게 한 1000마일이 넘는다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이전에 약 한 700마일 정도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약 500마일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미국의 지금 이익이 생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이 4년 동안 약 5,000명의 일리갈 에얼리언스, 그러니까 5,000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단속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2017년 이전에는 2017년만 해도 10만 명의 크리미널 레코드가 그곳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2020년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2020년에 이 보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7,564명 밖에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미국의 법이 집행되고 또 법이 잘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 22분 동안 한 연설 마지막에 자기가 이 보더월을 만들었는데, 이 보더월이 다음 행정부에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 이 보더월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대모술 박으러 거기 가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 어떤 또 다른 행정명령이나 아니면 반역자들을 체포하는 법을 오늘 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늘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 선거 조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오늘 잡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자기의 핵심 정책이었던 이 그 미국 국경을 지키고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그 심벌인 이 멕시코 텍사스 보더월을 오늘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가 또 한 이야기가, 재미난 얘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미국 수정헌법 25항에 부통령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탄핵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이 있는데, 오늘 트럼프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25th Amendment is at zero risk to me. 나에게 그 법은 아무런 리스크를 주지 않을 거야. But will come back to haunt Joe Biden and the Joe Biden administration. 오히려 그것이 그 조 바이든 행정부를 목을 조르는 아마 그런 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거기 개의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실제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벌어지면 제가 바로 또 동영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또 뭐 유튜브에서 마이클 펜스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도망갔다, 뭐 도주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돕고 공화당을 최고로 많이 도왔던 그 쉘던 아델슨이라는 그런 그 재벌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오늘 87세로 죽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그 사람 조문을 하러 트럼프 대통령 대신 그 조문을 하러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우리 기대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한 번 더 마지막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의 민병대의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민병대의 움직임. 미국 민병대는 밀리시아라 그러죠. 밀리시아 그러기도 하고 미니투맨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민병대들은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동네, 자기 나라를 돕기 위해서 1분 내에 준비를 하고 총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미니투맨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영화 멜 깁슨 나오는 그 더 패트리엇이라는 영화 있죠. 그분이 바로 그 민병대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민병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민병대들은 미국 헌법에 아예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율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전 보장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이 조직이 그 총기 소지 협회입니다. 근데 지금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이 총기 협회를 지금 무기 소지를 지금 불법화하고, 그런데 미국 건국의 가장 독립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민병대이기 때문에 이 민병대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민병대는 지금도 자기 가족과 자기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국가가 위태로울 때 총 들고 달려오고요. 또 미국의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구조 활동을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바로 민병대입니다. 근데 오늘 민병대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조 바이든한테 1월 15일인지 16일인지 확실하진 않은데 그때까지 내려와라. 너는 거짓 대통령이니까 우린 받아줄 수 없으니까 내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봉기할 거다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민병대의 움직임에 조금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데, 오늘 또 한 3시경에 FBI가 오늘 또 그 인터뷰를 오늘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민병대들이 워싱턴 DC만 지금 점령하는 게 아니라 50개주의 각 주도시를 향해서 오늘 봉기를 벌릴 거다라는 그런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 FBI가 또 미국 DC뿐만 아니라 각 주의 도청이 있는 그 시를 지금 막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아까 하는 걸 봤는데, 어쨌든 민병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절대로 민병대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민병대가 아무리 이제 개인이 총을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이게 무엇인가 조직을 하면 또 안 된다는 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를 취임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럼피즘,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는 대통령, 정말 민주주의의 대통령의 표상이었던 4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미국 국민이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 잡혀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서 찾아오고 보호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가 4년 동안 보았는데 이 트럼피즘은 아마 미국에서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그 멕시코 국경에 그 보더 월에 가서 대못을 박은 것처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해놨던 많은 전 세계를 향한 어떤 미국의 정책들을 함부로 그것을 없애거나 뒤집지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물론 많이 실망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 국민을 위한 대통령, 국민을 위한 정부, 그리고 딥스테이트의 물을 빼서 그곳에 살고 있는 그 귀족 정치인들을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정신은 아마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7,500만 명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잖아요. 그 정신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못 된다 할지라도 아마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그 정책이 미국 사회에 파고들 수 있도록 아마 계속해서 그런 운동이 무브먼트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스럽지만 조금 더 아직까지 날짜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좀 기대하면서 오늘 제가 급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하지만 하는 것 같아서 오늘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알라모에 있는 그 멕시코 국경에 있는 그 보더 월에 가서 22분 동안 한 그 연설에는 분명한 무슨 뜻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을 제가 이 정책을 통해서 또 책에 있는 그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제가 급한 일이 있으면 또 새로운 동영상을 올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